안녕하세요. 유전장수입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금리와 물가는 오르락내리락,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과 성공적인 투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현재 주식, 암호화폐,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안정성.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이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임대하면 월세로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활용 가능. 적은 자본으로 대출을 활용해 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5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은 부동산 투자만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짧은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5년 전 수도권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2억 원이던 아파트는 지금 4억 원으로 가치가 2배로 뛰었고 매달 8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5년 만에 크게 성장했죠.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볼까요? 2025년 현재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별 양극화.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인천 송도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소형 주택 인기.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면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서울의 경우 30평대 아파트보다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훨씬 빠르게 매매되거나 임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임대 시장의 성장. 높은 금리로 인해 매매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 핵심 전략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지역 분석에 집중하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주목하세요. 직장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이 유망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3년간 15%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과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에 주목해보세요.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형 주택에 투자하라.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대학가 근처는 안정적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평균 4.5%로 대형 아파트의 3% 대비 높습니다. 일례로 인천 송도의 한 20평형 오피스텔은 구매 후 월세 90만 원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실률이 1% 미만입니다. 셋째, 임대 수익에 초점 맞추기.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월세 수익률을 꼼꼼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의 오피스텔을 2억 원에 구매했다면 연 수익률은 약 6%입니다. 넷째, 리모델링과 부가가치 창출. 구매 후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김 씨는 오래된 빌라를 1억 5천만 원에 구매한 후 2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 후 월세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했고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씨는 수도권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출 부담이 컸지만 월세 수익으로 이를 상환하며 자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추가로 매입한 아파트의 소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해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아래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첫째, 과도한 대출은 금물. 금리가 변동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가능성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둘째, 시장 조사 부족. 충분한 조사 없이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셋째, 감정적인 결정 피하기.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여기가 뜬다는 소문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법적 문제 확인.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세입자 권리, 건물의 법적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준비된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2025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